혹시 오늘도 아이에게 이런 말 하셨나요? 왜 이렇게 산만해? 앉아서 숙제 좀 해. 집중하라고 했잖아. 그런데요, 아이에게 부족한 건 의지가 아니라 집중하기 쉬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만한 아이에게 꼭 필요한 1순위 집중력, 공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비워진 책상, 보이지 않는 핸드폰, 그리고 10분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밤 바로 따라할 수 있는 10분 집중 자리 만들기 미션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으로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엄마의 공간 키움입니다.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런 장면 정말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숙제를 하라고 했는데 연필을 잡기도 전에 물을 마시러 갑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지우개를 만지고 의자를 돌리고 갑자기 다른 책을 꺼냅니다. 문제 하나 풀다가 장난감을 만지고 핸드폰이 보이면 괜히 화면을 눌러봅니다. 그럴 때 엄마는 왜 이렇게 산만하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이는 공부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보다 먼저 눈앞의 자극을 처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침대가 보이고, 장난감이 보이고, 핸드폰이 보이고, 아이 머릿속은 이미 바빠집니다. 공부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기 전에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만한 아이에게 필요한 공간은 많은 것이 준비된 공간이 아니라 해야 할 일 하나만 보이는 공간입니다. 공부할 때는 공부만, 놀 때는 놀이만, 쉴 때는 휴식만. 이 구분이 아이 집중력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은 의외로 아이 방 전체가 아닙니다. 바로 책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좋은 책상, 좋은 의자, 좋은 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만한 아이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싼 가구가 아닙니다. 비워진 책상입니다. 책상 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으면 아이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는 물건이지만 아이에게는 모두 자극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딱 3가지만 남겨두세요. 오늘 해야 할 문제집 1권,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보이는 책상, 그것이 집중력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책상을 비웠는데도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집중력을 가장 많이 흔드는 물건, 네, 바로 핸드폰입니다.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일 텐데요. 핸드폰을 참는 아이가 잘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할 때만 안 보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요, 핸드폰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아이는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이 있으면 화면이 꺼져 있어도 아이의 뇌는 계속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는 다른 방이나 거실 충전자리, 핸드폰과의 거리를 만드는 구조가 아이를 훨씬 편하게 만듭니다. 아이에게는 핸드폰 보지 마보다 공부하는 동안 핸드폰도 쉬게 해주자 라고 말해보세요.
통제가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그런데 책상을 비우고 핸드폰까지 치웠는데도 금방 일어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집중을 하는 것과 집중을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래 앉아있는 게 집중이 아닙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오래 앉아있는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시작하는 힘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긴 시간을 요구하면 공부는 시작도 하기 전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10분만, 이 문제 하나만, 이렇게 작은 성공부터 만들어주세요. 아이가 5분, 10분 스스로 답을 찾는 순간 내가 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 기억이 다음 공부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잘 시작해도 아이는 결국 지치고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마지막 공간입니다. 쉬는 공간이 없으면 공부 공간도 무너집니다. 집중력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는 책상 먼저 떠올리는데요. 산만한 아이에게는 멈출 공간도 필요합니다. 공부하다가 짜증이 나고 답답하거나 속상할 때, 머리가 복잡해질 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자리, 작은 러그 하나, 의자 하나, 조명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곳은 노는 자리도 벌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미션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아이 책상 앞에 30초만 터보세요. 아이 눈높이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보이나요? 핸드폰인가요? 장난감인가요? 아니면 끝난 문제집인가요? 오늘은 그중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리고 내일 할 문제집 한 권,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아이가 볼 수 있게 메모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오늘은 딱 10분만. 집중해 대신 공간이 먼저 아이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시작하기 쉬운 자리라고. 아이가 10분을 해냈다면 결과보다 시작한 용기를 칭찬해주세요. 그 말이 다음 집중의 시작이 됩니다. 공간을 바꾼다고 아이가 하루아침에 공부를 좋아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간은 공부를 방해하는 자극을 줄이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며 지쳤을 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좋은 공부방은 비싼 책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아이의 눈앞에 무엇을 남길지, 무엇을 치워줄지, 어디에서 쉬게 할지를 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산만해? 라고 말하기 전에 책상 위 물건 하나만 치워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아이의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아이의 학습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공간은 엄마의 말을 줄여줍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가 머무는 공간이 가장 따뜻한 성장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공간으로 아이의 성장과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엄마의 공간 키움이었습니다.